다음은 저희가 이번 주에 데뷔한 루키 쿼터백 두 선수에 대한 분석을 해보고 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의 드레이크 메이, 그리고 뉴올리언스 세인츠의 스펜서 레틀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먼저 이야기할 선수는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의 드레이크 메이입니다. 패트리어츠 같은 경우에는 드래프트에서 앞에 순번에 지명된 케일럽 윌리엄스, 제이든 다니엘스, 그 다음으로 드레이크 메이를 지명을 했는데요. 팀은 메이를 굉장히 아끼다가 드디어 이제 휴스턴 텍산스 경기에 출전을 시켰고 33번의 패스 시도 중에 20번 패스가 성공이 됐고 243 패싱 야드, 3개의 터치다운과 2개의 인터셉션을 기록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혹독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래도 좀 약간 기대할 만한 어떤 건덕지를 보여준 그런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저 사실 지난주에 제로드 메오 감독이 인터뷰에서 메이를 이제 주전 쿼터백으로 내세우면서 이게 승리에 좀 더 가까운 선택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준비가 덜 된 루키 쿼터백을 이렇게 가혹한 환경에 내몰면서 당장 1승을 위한 선택을 한다는 말이 사실 저는 많이 무책임하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메이가 지금 나오는 것 자체에, 그리고 심지어 다른 팀도 아니고 휴스턴 텍산스라는 강팀을 상대로 나오게 된 게 사실 좀 불만스럽긴 했습니다. 근데 이게 마치 우리가 지금 너한테 한번 진짜 최악의 환경을 한번 줘볼 거야. 너가 왜 이제 3번 픽인지 그 가능성을 한번 보여줘. 약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정도는 그래서 극복해야지. 그렇죠. 굉장히 터프한 상황에 내몰면서 한번 보여줘봐 이런 것 같아서 루키에게 좀 굉장히 가혹하고 터무니없는 결정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메이는 경기 내내 프레셔에 시달리면서 색을 4번 당했고 8번의 쿼터백 히트를 허용했고요. 그중 1개는 이제 펌블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럴리다운에서 사실 러싱을 많이 시도했는데 대부분 1, 2야드 획득에 그치고 뭐 네거티브 야드까지 가는 경우도 많았고요. 그래서 사실 팀 자체가 메이를 어떤 편안하게 해주기는커녕 좀 더 부담되는 환경으로 내몰았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이게 저희가 앞에서 시애틀 얘기도 하긴 했지만 오펜시브 라인 얘기를 패트리어츠한테서도 안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이 두 번째 드라이브 스냅 직후에 공을 뺏길 뻔한 그런 플레이에서도 드러났지만 메이는 뭐 둘째치고 일단 오라인이 얼마나 엉망인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경기였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오버스로우로 인한 인터셉션은 실수라고 쳐도 2쿼터에 당했던 히트, 뭐 3쿼터에 당했던 색 같은 거는 메이가 진짜 경기 중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좀 안타까웠습니다. 심지어 이 오펜시브 라인에 페널티가 계속 번복이 되면서 프레셔를 피하기 위해서 메이가 뭐 리시버 근처에다가 억지로라도 막 던지거나 필드 밖으로 공을 던지는 모습이 여러 차례 연출이 되기도 했거든요. 좀 이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운 그런 데뷔전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비슷했던 것 같은데 제가 이번 경기를 보면서 느낀 거는 저희가 대학 때 보던 그 메이의 필름과 별반 다를 게 없구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드래프트 방송에서도 몇 번 언급했지만 메이의 강점과 약점은 확실하죠. 강한 어깨, 그리고 적당한 모빌리티를 활용한 플레이메이킹 능력이 강점이었고요.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메카닉에서 기인한 어떤 패스 정확도나 디시전의 속도, 그리고 포켓 프레젠스 이런 것들이 약점이었거든요. 그래서 메이에게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했던 거고, 사실 대학 때에도 번뜩이는 모습은 있었으나 좀 일관성이라든지 쿼터백이 가져야 될 그런 안정성 자체는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소름 돋게도 그 대학 때의 모습들이 이번 경기에서 그대로 나왔던 것 같아요. 약간 스카우터들이 이제 제2의 조시 앨런을 찾는 그런 스카우팅을 하다 보니까 이제 메이한테 빠지게 됐나? 조시 앨런식 스카우팅의 수혜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스텝업을 하면 엘리트로 클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 그런 것 때문에 선정이 된 선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기복이 진짜 많은 경기였어요. 후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소녀같이 플레이하다가 터치다운 3개 하고 앞서 언급한 오라인의 퍼포먼스와도 좀 연결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희가 이제 뒤에서 후술할 레틀러에 비해서는 확실히 좀 자신감이 현저히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안정적인 패스 메커니즘이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이 스로잉 프로세스에서 하체가 너무 이렇게 돌아가더라고요. 고정이 안 된다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자신감이 없는 거죠. 어떻게든 이 히트나 아니면은 상대의 태클러부터 자기 몸을 방어해야 되는 액션이 자연스럽게 나온 그런 장면이 굉장히 많이 연출이 됐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래도 뭐 안 좋았을 때에 반해 좋았을 때의 플레이는 그래도 어느 정도 가능성은 보여줬다라는 생각을 하긴 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번 경기에서 그래도 메이가 좀 스스로 보여줄 수 있는 뭔가 어쨌든 빛날 수 있는 오펜스를 나름 재단을 해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의도했던 대로 메이를 스타팅으로 내세우면서 의도했던 대로 한번 할 수 있는 거 다 보여줘봐 이런 오펜스였거든요. 기존의 어떤 러닝백 라몬드레 스티븐슨이 결장 속에서 그간의 어떤 언더센터 그리고 헤비 퍼스넬 기반의 어떤 런더볼, 이 볼 컨트롤 오펜스가 아니라 샷건 위주의 어떤 다운필드 패싱 게임을
좀 주로 한 그런 경기 플랜을 가지고 나왔고요. 여기서 메이는 필드를 보면서 매치업의 우위를 판단하고 커버리지를 판단하고 블락킹을 조정하고 결정을 스스로 내리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전부 다 가져갔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뭐 이제 케이션 부테로 향한 이 40야드 터치다운 패스는 메이가 스냅 전에 이제 1대1 커버리짐을 확인하고 본인의 어떤 강한 어깨를 살려서 꽂아 넣은 아주 번뜩이 된 장면이었고요. 경기 막판에 나온 이제 드마리오 더글라스에게 향한 이 35야드 터치다운 패스도 이 텍산스의 커버원, 맨 커버리지를 완벽하게 파악을 하고 무력화시키는 그런 좋은 패스였죠. 그 외에도 이제 프레셔 상황에서 스크램블로 플레이를 연장하면서 패스를 꽂아 넣기도 했고요. 직접 달리면서 야드를 따내는 모습도 보여줬고, 사실 대학 때 좋은 평가를 받았던 모습들 그대로 다 보여주긴 했습니다. 그래서 루키 쿼터백이 사실 데뷔전에서 243야드를 던지고 3개 터치다운을 기록하는 건 사실 절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패트리어츠 팬은 아니지만 저는 이 경기를 보면서 이 드레이크 메이가 이 패트리어츠를 승리로 이끌지는 못하겠지만 패츠 팬들에게는 좀 희망에 가득 차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런 희망에 가득 차긴 충분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그럼에도 이제 메이가 패트리어츠를 승리로 이끌지 못할 이유도 이번 경기에서 여러 번 나왔죠. 그렇죠. 물론 팀 상황이 안 좋은 것도 맞지만 메이가 사실 과거에 이제 드래프트 시절부터 약점으로 꾸준히 지적받았던 이 볼 플레이스먼트에 대한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줬습니다. 첫 번째 인터셉션도 터무니없이 오버스로우 됐던 장면이었고요.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좀 여러 오픈 윈도우에 좀 부정확한 패스를 던지면서 패스들을 많이 놓쳤고, 가뜩이나 이 러싱이 풀리지 않는 마당에 패스 실패까지 겹치니까 사실 드라이브를 지속적으로 끌고 가질 못했어요. 그래서 패스 드라이브를 보시면 다 펀트 아니면 인터셉션 아니면 터치다운입니다. 꾸준하게 뭔가 전진해서 이 필드골 레인지로 간 드라이브가 굉장히 적다는 뜻이고, 드라이브를 득점으로 연결하는 확률 자체가 굉장히 낮다는 뜻이거든요. 본인의 어깨 혹은 플레이메이킹 능력에만 현재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제 최근 경기 캘럽 윌리엄스와 다니엘스의 최근 경기를 보면 그 차이를 좀 이해하기 훨씬 쉬울 것 같아요. 사실 메이의 이런 좀 정확성 문제, 좀 가장 핵심이라고 보는 이 정확성 문제가 현재 과하게 프레셔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얼마나 개선이 될지 앞으로 그건 사실 의문이 일단 들고요. 그럼에도 어쨌든 계속해서 선발로 나온다면 아마 인터셉션도 많이 던지고 패스 실패도 많이 하면서 동시에 이렇게 이번 경기 때처럼 좀 번뜩이는 모습들 또 많이 보여주면서 패트리어츠의 성적은 그렇게 좋지 못하겠지만 팬들에게는 어떤 하나의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활약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1년 차니까 트레버 로렌스 같은 그런 예시도 있고 한 2년 차까지는 팬들이 기다려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저희가 뉴올리언스 세인츠의 스펜서 레틀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레틀러 진짜 다이나믹한 대학생활 보내고 이제야 드디어 5라운드로 프로리그에 합류한 그런 선수인데, 이 뉴올리언스 세인츠 같은 경우에는 시즌 초에 계속 꾸준히 이 제이크 헤이너를 세컨드 스트링으로 올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경기를 앞두고 5라운드 픽인 스펜서 레틀러를 선발로 낙점을 했죠. 그런데 레틀러가 NFL의 첫 출전임에도 불구하고 긴장하는 기색 없이 경기를 잘 진행을 했고 버커니어스를 상대로 디비전 매치를 치렀어요. 이 레틀러의 경기는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 기록으로만 보면 243 패싱 야드에 1개 터치다운 그리고 2개 인터셉션, 그렇게 막 눈에 띄는 수치는 아니었는데 경기를 보면 데뷔전 치고는 나쁘지 않은 그런 모습이었다 이런 인상을 받았고요. 개인적으로 이 선수가 드래프트 당시에 5라운드에 지명됐다는 것부터가 좀 굉장히 놀라웠는데, 전 최소 2, 3라운드에 지명됐어도 이상하지 않을 선수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5라운드에 지명돼서 이 메이에 비하면 사실 굉장히 기대치가 적은 상황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전반과 후반의 퍼포먼스가 완전히 180도 달랐는데 개인적으로 전반전의 모습은 드레이크 메이보다 인상적이었습니다. 세인츠는 사실 이 클린트 쿠비악 오펜시브 코디네이터인 클린트 쿠비악 특유의 언더센터 와이드존 러싱 그리고 여기에 같이 결합되는 이 블래그 플레이 액션을 통해서 레틀러에게 이런 오펜스를 또 한 번 더 주문을 했고, 레틀러는 루키답지 않게 굉장히 침착하게 이를 잘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특유의 사실 마홈스를 좀 닮은 듯한 이런 기동력과 그리고 달리면서 던질 수 있는 과거부터 많이 주목을 받았던 그런 암 탤런트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블래그 플레이 액션에서 유의미한 결과들을
많이 만들어냈고 이 점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고 큰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후님께서 스펜서 레틀러는 초반 플레이는 데리카 자리를 대체할 듯한 느낌을 받았는데 경기 후반 가면서 약간 실망. 그렇죠. 진짜 전반전에 보여준 모습은 저 좀 약간 놀라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킬러 윌리엄스한테 밀려서 다른 학교로 가가지고 이렇게 NFL로 오게 됐는데 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인상적인 데뷔전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표면적인 수치는 매우 나쁘죠 사실. 이거 좋다고 할 수가 없는데 패서 레이팅이 60.7, 2개 인터셉션 그리고 55%의 컴플리션. 물론 이 선수에 대해서 경기적으로 수정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눈에 보였지만 약간 핑계를 댈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제대로 오펜시브 라인이 가동되지 않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패싱 타깃들의 드랍도 굉장히 많았고 이 드랍으로 인한 펌블 그리고 펌블로 인한 상대 윈필드의 터치다운까지 나오고 이러면서 좀 경기에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는 거를 본인의 실수가 아닌 동료의 실수로 좀 놓친 부분이 조금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와중에도 굉장히 빠르고 부드러운 릴리즈가 인상적이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전반전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필드를 진짜 침착하게 잘 읽었고 판단도 원활했다고 생각을 해요. 스펜서 레틀러가 진짜 루키가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편안하게 플레이를 했고 자신감도 넘쳤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 와중에 말씀드린 것처럼 드랍, 펌블, 드랍 이러면서 진짜 난리가 났었고 3쿼터까지는 그래도 잘 버텼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후술해주겠지만 일단 버커니어스 디펜스가 대처를 참 잘했거든요. 그러면서 4쿼터 때 제대로 활약을 못했고 초반에 실수가 인터셉션으로 연결이 되면서 경기가 완전히 돌이킬 수 없게 된 상황으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이 클린트 쿠비악의 적극적인 플레이 액션 주문에 레틀러가 잘 응답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롤아웃하는 과정에 푸덕도 굉장히 좋았고 세인츠가 굉장히 잘 활용하는 위력적인 트립스 번치 포메이션에서 스냅, 리드, 5스텝 딱 하고 빠른 선택으로 연결되는 패스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해요. 프레셔가 들어오는 상황에서도 어떤 침착하게 필드를 읽는 침착함 그리고 판단, 정확성이 돋보였다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쿠비악의 선택도 꽤 재밌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레틀러가 루키잖아요. 근데 백필드에 아무도 안 두는 그런 MT 포메이션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전혀 없더라고요. 물론 이게 이 엘빈 카마라를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방법이겠지만 한편으로는 레틀러의 배짱을 그만큼 신뢰한다라는 의미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물론 카마라가 측면으로 빠지고 이랬을 때 레터럴한 패스를 좀 약간 빠르게 던지거나 아니면 좀 더 빠른 판단을 통해서 처리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잘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모션을 통해서 디펜스 스킴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이런 데도 능숙해 보였고 충분히 자신의 발로 디펜스를 따돌리는 그런 부분도 굉장히 잘 나타났어요. 대신에 이제 포켓이 무너지고 색을 당하는 장면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조금 더 자신이 필름을 잘 학습을 하면 내가 충분히 달려나갈 수 있는 건데 포기를 한다거나 이런 거를 좀 보완을 해서 더 좋은 선택을 가져가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엄청나게 이제 점수가 벌어진 그런 경기 그리고 후반으로 갈수록 추가 완전히 기울어진 상황에서도 어쨌든 레틀러는 포기를 안 하고 끝까지 도전하려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팬들에게는 굉장히 인상적으로 다가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제이님 말씀처럼 어떤 레틀러의 패스를 처리하고 이 디시전 하는 과정, 이 속도는 아직 발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후반에 사실 전반전보다 더 많은 샷건 베이스의 오펜스를 가져갔고 여기에서 사실 토드 보울스는 좀 기상천외한 블리츠 패키지로 보답을 했고요. 그러면서 레틀러는 이 디펜스를 읽고 판단하는 속도가 전반전에 비해서 확연히 느려졌고 후반에는 계속해서 색을 당하고 패스를 실패하는 모습들을 많이 노출했습니다. 물론 세인츠의 와이드 리시버진들이 세퍼레이션을 전혀 벌리지 못한 것들도 감안은 해야겠죠. 조금 암울한 건 사실 다음 경기에서도 세인츠의 와이드 리시버진들은 처참할 거예요. 아마 내일 이제 경기가 예정돼 있는데 크리스 올라베라든지 라시드 샤이드 같이 좀 1, 2번 리시버들 다 결장이 예정된 상황이고 아마 레틀러에게 험난한 경기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전 제이님 말씀처럼 좀 침착하고 자신감이 있는 모습들은 분명 루키 쿼터백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고 이거는 이 선수가 아무리 두드려 맞아도 본인의 어떤 스타일에 변화를 주지 않고 더 발전하는데 좀 큰 지탱하는데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사실 루키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게 이제 NFL 디펜더들의 속도에 대한 적응이 필요한데 이게 좀 빠르게 끝난다면 케일러 윌리엄스처럼 이 디펜더들의 속도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다면 저희가 올라운드 쿼터백에게 기대하기 힘든 정말 놀라운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수치적으로도 굉장히 기록적인 그런 경기가 나왔어요. 데뷔전에서 12번의 이제 포켓을 빠져나와서 패스를 던졌는데 이 중에 7번 패스를 성공하고 111야드를 획득을 했거든요. 이게 1주차부터 5주차까지 모든 세인츠 쿼터백들이 같은 상황에서 누적해서 얻은 야드가 58야드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고려를 해본다면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심지어 이 기록은 2016년부터 세인츠에 머물렀던 어떤 쿼터백보다도 평균값이 높은 그런 수치라고 해요.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세인츠의 색깔과 조금 다른 그런 유형의 쿼터백으로서 되게 저희가 보통 막 깜냥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그런 깜냥을 진짜 오라운드답지 않은 모습을 참 잘 보여줬다. 물론 에디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제 주요 타겟들이 빠져나가서 이걸 어떻게 극복하느냐는 또 다른 문제가 되겠지만 세인츠 팬들이 좀 기대해볼만 하지 않을까, 데리카의 후계자로 그런 생각이 드는 경기였습니다. 그래서 후님께서 레틀러를 처음 봤는데 암탤런트가 대단, 디시전이 빠름, 쇼맨십 있음, 헤어스타일이랑 플레이가 마운트랑 비슷. 그쵸? 이 빠글빠글한 머리. 그래서 현대 풋볼에서 추구하는 그런 쿼터백의 유형으로서 참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분명히 세인츠에는 진짜 뛰어난 타깃 탤런트가 많기 때문에 실수를 좀 줄인다면 더 좋은 성과를 낼 수도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